메이드 인 차이나 무적이 쓰인 점퍼를 입은 중국인이 한국 경찰들에 의해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중국인이 처량하게 연행되는 모습은 우리들의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하는데요. 이 중국인의 모습은 자국 중국 내에서도 부끄럽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저런 옷차림을 입고 있으면 사실 누구나 함부로 건들 것 같진 않습니다. 이 중국인은 지난 1월 3일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 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영종도 임시생활 호텔로 이송 중에 도주를 하였는데요. 그는 호텔 주차장 버스에서 내려 그대로 도망쳐 택시를 타고 서울로 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도주를 한다고 도주가 되는 국가일 리가 없죠. 이 중국인은 명동의 한 호텔에 숨어 지내다 도주 사흘 만에 검거되었습니다. 먼 타국으로 와서 영화 황해를 셀프로 오마주하고 있는 이 중국인의 심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의 점퍼에 쓰여진 글씨들은 그의 대단한 자부심을 엿보게 해줍니다. 한국의 의료기술을 선망한 나머지 그간 여러 차례 한국에 방문하면서 5차례나 성형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처량하게 끌려가는 모습에 대비되는 무적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현재 중국의 상황을 풍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드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인들의 삶 속에서 미우나 고우나 코로나19와 익숙해져가는 지금 또다시 중국으로 인하여 전 세계의 확산 추이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발발한 2020년 이후 3년 동안 제로 코로나를 표방하여 나라 전체를 봉쇄하던 중국이 드디어 봉쇄의 빗장을 풀게 되면서부터인데요. 지금까지 제로 코로나라는 환상 속에 빠져 있었던 중국 공산당은 중국 인민들의 백지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에 겁을 먹어 정권 붕괴라는 초유의 사태가 급박해 보이자 재빨리 봉쇄를 풀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겨우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증가 추세가 안정화되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방역 당국은 이러한 중국발 비상 상황을 엄중하게 보아 중국발 입국자에 한정하여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도착 후 PCR 검사를 의무화하고 5일부터는 비행기 탑승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나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받도록 하였는데요. 중국발 항공편 운항도 일부 축소하고 증편을 제한하는 조치도 취했습니다. 중국은 땅은 넓은데 속이 좁아서 중국이다라는 말이 있죠. 중국인들은 한국의 이러한 중국에 한정한 특별 방역 조치에 대하여 거세게 반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모욕적이다. 한국에 갈 필요가 없다. 사지도 가지도 않겠다. 노한국 운동을 벌여야겠다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중국인들의 의견에 납득할 수 없는 게 현재 중국에서 정식적으로 서비스도 하지 않은 넷플릭스의 한국 TV 시리즈 더글로리가 중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을 보아 중국에서 노한국 운동이 오래 지속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중국 또한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공식 SNS 계정을 통하여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 중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한국 국민 중국 단기 비자 발급 중단을 알려드립니다. 상기사항은 한국의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입니다.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는데요. 말 그대로 한국의 차별적인 조치를 풀게 되면 우리도 비자 발급을 조정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강화 조치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의 특별 조치와 상응한 대응을 하겠다며 별은 지 일주일 만의 일입니다. 이는 한국의 중국인 입국의 차별 조치에 대한 명백한 보복성을 띠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도 한국이 하는 것을 봐서 다시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확실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 또한 이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한국 것들 이번엔 미국보다 심했다. 우리는 단호히 반격해야 합니다라고 중국의 대응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은 현재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지하면서 중국 내 감염자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면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감염자들은 폭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빗장을 풀어 중국인을 통해 전 세계로 다시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를 수출하려는 의도가 공산당의 계산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는 비단 우리 한국만이 실시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중국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국에 대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요. 미국, 일본을 비롯한 20개국 이상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오는 탑승객들은 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국발 입국자의 소극적인 대응을 해오던 유럽의 나라들도 검역 강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방역의 차별은 비과학적이고 지극히 정치적이라고 차별을 두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전 세계에서는 일관되게 중국의 말은 믿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석학들은 리오프닝을 기대했던 중국의 방역 조치가 전 세계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이 코로나19 관련 대처가 미흡하였으며 중국의 경제 성장을 뒷걸음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각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종잡을 수 없는 중국의 행태에 질려 잇따라 대중국 투자를 줄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불확실한 중국을 벗어나 베트남과 인도 등으로 생산 기지를 다변화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업계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인도나 베트남이 중국을 추월하고 전체 아이폰 생산의 50%를 담당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상하이 공장도 문을 닫고 생산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변수가 많고 전기차를 만들어봤자 팔리지도 않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가 중국의 등을 돌리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중국의 앞으로의 경제 전망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수출이 23.7% 감소하면서 적자폭이 더욱더 늘어났습니다. 대중무역 적자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전부 중국의 말도 안 되는 제로 코로나 정책과 지역 봉쇄에 기인한 중국 내 경제 성장 둔화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의 무역 수지 흑자국 1위였던 중국이 2022년에는 20위권 밖으로 밀려나게 돼버린 것이죠. 중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한국의 한 단계 더 강화된 조치인 중국인 비자 발급 중단에 대하여 보복 수위를 계속 높여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 분야에 대한 보복이 확실시된다고 경고하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중국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세계가 대응하는 상식적인 추세에 반해 거꾸로 흘러갔습니다. 역주행에 대응한 맞춤형 조치를 차별 대우라고 여긴다면 굉장히 곤란한데요. 이해할 수 없는 중국의 행태는 오히려 한국을 더욱더 강인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정재계에서는 관련 투자를 강화하고 의존적인 대중국 무역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2019년 일본이 행한 희대의 뻘짓인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수출 규제는 오히려 대한민국 산업의 기초 지력이 튼튼해지게 만드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2019년 일본은 한국의 수출 규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는데요. 수출 규제의 여파로 일본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일부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당하고 있을 한국이 아니죠. 한국은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의 일본 의존도를 줄이고 국산화의 속도를 높였는데요. 마침내 일부 품목에 대하여 소재 독립을 이루어내고 우리들의 연구개발 역량을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니케이에서도 이러한 수출 규제 조치는 장기적으로 일본 자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할 수 있다고 일본이 오히려 자살골을 넣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중국은 한국의 경제 보복이라는 희대의 뻘짓을 하게 되겠지만 이 보복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양질의 걸음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수동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국제정세의 역학관계 속에서 세계 경제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자주적인 캐스팅 보트 국가가 되길 기원합니다. 시사를 꼬집어보는 시사꼬집.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